안녕하세요. 장준호의 명리산책입니다. 한동안 이런 말이 유행했었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전에 아빠들의 모습은 월급 봉투만 갖다 주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보였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아빠들이 아이들과 같이 놀아야 되고 공부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도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겠죠. 요즘에는 맞벌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을 아빠가 나눠서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아빠가 학교에 같은 데를 가면은 옆에서 엄마들이 수근수근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길거리에 지나가 보면은 녹색 어머니에 아빠가 대신 나와서 정리를 해주는 모습도 가끔 보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모두 다 아빠가 아이들의 교육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게 될 내용도 아빠가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걸 요청을 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보실까요? 남학생이고 지금 현재 11세입니다. 원래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사주는 이게 직업이다 뭐다 이걸 얘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워낙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걸 딱 구분 지을 수 없지만 그래도 아이의 성향이나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요청을 하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겨울의 무토네요. 한겨울이라는 뜻이죠. 한겨울에 이 무토고 간목이 여기 있습니다. 간목이 조금 외로워 보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는 큰 산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넓은 광야도 얘기하겠지만 저는 우선 오늘은 큰 산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무토가 또 하나 있네요. 그리고 경신이라는 기둥이 딱 서 있습니다. 경신은 물상학으로 보면은 도끼로도 볼 수 있지만 기암괴석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산을 얘기를 했으니까요. 한계령이나 울산바위 같은 그런 걸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간목이 서 있습니다. 동양목이라고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 겨울의 간목이 상당히 무토에 비해서 약해 보입니다. 이 말 뜻은 아직 간목의 힘을 많이 발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고 우선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목을 나무로 표현했지만 목이 나무가 전체인 것은 아닙니다. 목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모습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산에 길이 나 있는 걸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겨울산에 이 기암괴석 그리고 길. 옛날엔 겨울산이라고 하면은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죠. 조선시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겨울산에 갈 일이 많아졌죠. 스키장도 가고 겨울나무 즐기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다 길이 잘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길이 얼마나 잘 뚫려 있느냐의 모습이 바로 이 명주의 삶을 잘 갖춰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간목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운이 겨울 대운입니다. 아직 11세이기 때문에 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 대운에서 이 간목이 꽃을 피우고 나뭇잎을 키우고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이 얘기는 관이 불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힘이 미약합니다. 요것은 아직 아이기 때문에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관은 자기를 지키는 영역, 나의 틀, 나의 주관, 나의 결정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형성이 조금 미약하다라고 하겠죠. 이런 형태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의 문제가 있겠지만 14세 되면서
목의 기운으로 돌아섭니다. 개운이 목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이 힘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점점점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은 자기가 관에 대한 혜택,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대회나 시합을 나갔다. 시합에서 적어도 뭐 상 하나는 받아올 수 있는 그 정도. 그래서 나는 이 관에서 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행히 천간으로 병화도 왔네요. 해가 뜨는 거죠.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있는데 해가 여기에 또 한 번 떠주니 더 사람들이 즐기기 편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매우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산과 큰 뭐 한계령 같은 바위, 울산바위 같은 그런 바위, 여유스러운 모습이죠. 산이 듬직하게 서 있고 뭐 그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뭐 놀다 가도 돼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상당히 여유롭고 그다음에 식신도 갖추고 있습니다. 식신을 갖췄다는 것은 여유롭다라는 표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다고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겠죠. 이거는 뭐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따르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에 있으면 왠지 편안하고 좋고 안락함을 느낀다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런 식신을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잘 듣고 의사소통을 잘 원활하게 하고 공감 능력이 또 뛰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IQ보다는 EQ가 더 많이 발달하겠죠. EQ가 많이 발달하고 공감 능력이 발달하고 또한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뭐 사람들이 잘 모이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직업상으로도 그런 쪽으로 가게 될 영향이 높습니다. 아직 뭐 직업을 얘기할 나이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갈래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일 먼저 회사에서 처음에는 회사에서는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하죠. 여러 팀의 팀원들 모아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어떤 일을 완수해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이런 팀의 수장으로서 각각의 의견을 조율하고 뭐 수렴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의 위기 순간, 말 그대로 태스크포스 팀이 회사의 위기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잠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으로 보면은 각 부서 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역시 똑같은 내용이겠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일단 이 식신이라는 것은 외교 능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관에서 외교 능력을 발휘한다면 뭐 외교관으로서의 능력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발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어디 한번 이제 공부 쪽을 한번 볼까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겨울에 나무입니다. 겨울에 무토 산이고 큰 산이고 이 길이 간목이 겨울에 자기의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이 잘 뚫리지 않았다든가 혹은 간목이 길이 좀 얼어 있다라든지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모든 게 좀 원활하지 않네요. 아직은 공부는 좀 그렇지만 14세에 들어서면서부터 환경이 좋아지면서 많이 괜찮아질 겁니다. 공부는 아까 저번 시간에 인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성이 공부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 인성이 공부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식신도 또한 공부 능력을 갖췄습니다. 식신이 오히려 공부 능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 그대로 이 수동적인 공부보다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은 따라서 이 명주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여기에 이 경험을 하고 이 경험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 이걸 할 겁니다 라고 하고 하는 능동적인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문장 능력, 그리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능력, 뭐 또한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 또한 같이 발현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까도 직업은 특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관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이 존재하고 식신의 능력을 쓰니까 특히 이거는 편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표현을 하자면은 검, 경, 군 이런 쪽을 편관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강력한 힘을 쓰게 되는 그런 쪽의 역할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물론 공무원 집안이고 뭐 나름대로 이런 뭐 어떤 경 군내에 있는 집안이면은 이런 쪽의 일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가업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직업에 대해서는 특정이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이가 아직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좀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과, 이과, 예체능을 보면은 이 명주는 둘 다 가능합니다만은 이과가 조금 더 강세일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이쪽 재성, 그다음에 자기의 기운을 뽑아내는 이런 식신이 있으니 계산 능력이나 그런 사물을 바라보는 그런 결과적인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과적인 성향이 좀 강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는요. 아까 처음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왜 얘기를 했냐면은 이 사주에서는 아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빠의 역할이라는 것은 아빠의 자리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빠의 자리는 관의 자리입니다. 관이 들어서 있네요. 그 다음에 아빠의 역할은 재성인데 재성이 여기 아빠 자리, 엄마 자리에 아빠의 재성이 들어있네요.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빠는 매우 바쁩니다. 아이와 놀아줘야 되고, 아이를 재밌게 해줘야 되고, 또 아이를 바르거라 뭐 이렇게 교육시켜야 되고, 상당히 바쁜 아빠입니다. 자, 아까 도입 부분에 했던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이 아빠는 아이에게 잘 자라거라 바르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술이라는 큰 산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빠가 아이와 얘기할 적에 물론 잘하고 계실 겁니다만은 이거 해. 그럼 아이가 내가 왜요? 그럼 아빠가 하라면 해. 이유는 없어. 이런 식의 대화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 나중에 아이가 아빠한테 똑같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은 아이가 아빠보다 더 커지고 아빠보다 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땐 아빠의 얘기를 듣지 않게 됩니다. 흔히들 많이 저 옛날에 이 수학을 가르칠 적에 엄마들이 와서 하소연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릴 때 수학을 가르칠 때는 말을 잘 듣고 고분고분하더니 얘가 중학교 들어가더니 나를 이겨먹으려고 한다.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죠. 역시 이 사주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보입니다. 아빠는 바르거라, 뭐 규칙을 지켜라 이렇게를 얘기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만은 아이에게 그런 의사소통의 방식이 조금 더 잘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재성이 있고 여기에도 재성이 있습니다. 무토에서 보면은 아주 조그만 재성이긴 하겠지만 무토가 자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복입니다. 아빠가 이 자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재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끌어올려서 아이를 윤택하게 만듭니다.
간목이 물을 끌어올려서 본인이 커지지만 그 모습 자체가 우투를 윤택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바쁩니다. 이 사주에서는 아빠만큼 중요한 이 역할이 없습니다. 자, 재성이 부모 자리에 있고 할아버지 자리에도 있습니다. 나름 재력가의 집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빠는 그 재력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아까 겨울대운이라고 그랬죠. 자기 생각대로 좀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4세 때부터는 곧 다가오겠죠. 이때부터는 목의대운, 목의대운이니까 관이 살아나겠죠. 관이 살아나는 동시에 또 천간에 화가 옵니다. 잘 키워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술은 약간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생각, 그리고 재산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공무원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자 이제 대부분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영역이나 혹은 처음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는 이 바른 자세로 앉아 있죠. 그런데 그게 점점 편해지면은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자기 영역이 성립이 되면은 그때는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내 영향력이 이 정도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서서히 규율을 어기게 됩니다. 이 명주는 힘이 강합니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 규율이나 규칙을 하나씩 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부분입니다. 아빠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아빠가 모범되는 자리에 따라오겠죠. 자, 아빠가 사회의 모범이 되고 아빠가 이 명주에게 바르거라 라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하다 보면은 잔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이 명주에게 운동을 통해서 스포츠맨십을 길러주는 게 가장 최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맨 운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홀로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같이 어울려서 몸 부대끼면서 규율을 지켜나가는 그런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축구 어땠어? 누구 보니까 걔 손 막 밟고 나가던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아빠가 얘기를 해줘도 이 아이는 바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죠.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해나가면 점점점 규율에 대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규율에 대한 것을 잘 지켜나가면 나중에 이 관이 자기의 산을 뚫어주는 큰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규율을 어기게 되면 이 간목은 매우 힘이 쭈그라들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역시 당부드리는데 역시 이 부분에 그 규율을 지키는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규칙을 지키고 규칙적인 생활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